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인 사정 때문에 하루 이틀 이렇게 녹음을 쉬면 뉴스를 어떻게 정리하지? 막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제 오늘 쏟아진 뉴스들을 보면서 진짜 숨이 막히는 게 진짜 한 2-3시간을 간격으로 해서 진짜 메간토급 뉴스들이 진짜 팡팡팡팡 떨어져요. 폭탄 투하되듯이. 이렇게 어떤 초접전에 초긴장 상태에 이런 뉴스들이 쏟아진 적이 있었나. 마치 그 예정지를 마치 그 도착지를 모르고 진짜 그 폭주하는 폭주기관차에 올라탔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멀미가 날 정도로. 그리고 그 폭주기관차를 난폭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 있죠. 윤석열이라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윤석열의 등장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완벽한 카오스 상태, 혼돈의 카오스에 빠졌다. 말로는 법과 원칙, 헌법주의자, 검찰주의자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유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다 지와 가장 친한 남자 하나를 지키겠다고 검찰의 체계와 이 법, 그 안에서의 검찰청법이든 이 법무부 장관과의 이 그 자기가 받아야 될 수사 지휘든 그 어떤 것도 다 거부하고 있거든요. 일단 추미애 장관이 참다 못해서 법률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고 지휘권을 발동했어요. 왜냐? 그저께 긴급 법사위가 열렸죠. 지금 서울중앙지검이랑 이 대검 부장단 회의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사실상 항명한 상황이죠. 윤석열한테 법률자문단 떼라고 했어요. 왜? 알고 봤더니 부장단이 마음에 안 들, 그걸 거부를 하니까 과장단을 소집해서 그 전문수사자문단의 36명의 그 명단을 주면서 보고서 괜찮네. 왜? 다 지 편이거든. 그래서 야 너는 얘 좀 뽑아봐. 넌 쟤 좀 뽑아봐. 이러면서 지 신복들한테 이 그 자문단 소집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는 그냥 다 기절한 거지. 게다가 추미애 장관이 나와서 폭로한 게 있죠. 심지어 한동훈을 피의자로 소집할 건지 말 건지를 안건으로 추가한 거예요, 살짝. 네, 그 법률수사 자문단이 철저하게 비공개라는 걸 이용해서 거기다가 지가 원하는 쪽으로 이 한동훈을 털어주기 위해서 이제 꼼수를 부린 거죠. 법기술을 쓴 거지. 그게 만방의 폭로가 됐죠. 근데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이 난 다음에도 알았어요. 내일 안 할까요? 이러고서 바로 전국의 고검장 회의를 소집하겠다면서 2시, 4시로 2개의 회의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한다는 말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이 옳은지 만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검찰총장이 따라도 되는지에 대한 회의를 거쳐서 발표하겠다고 하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검찰 하나회가 다시 탄생한 거거든요. 서초동 하나회가 탄생한 거예요. 이거는 구태타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내일 고검장 회의에 출석해서 윤석열의 편을 거두는 인간이 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과 대통령은 즉시 그들의 직무를 정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최강욱 그 당대표가 얘기했죠. 내일 고검장 회의를 소집해서 윤석열이 특임검사를 임명할 확률이 되게 높다. 왜냐,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수사권을 달라고 했잖아요. 제발 신경 끄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럼 특임검사, 임명할게.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을 가져가려고 하는 꼼수를 부릴 거다. 왜냐, 특임검사는 총장이 임명할 수 있거든요. 예, 이거는 다 막아야죠. 추미애 장관이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인 그 지휘권을 다 써서 윤석열은 막아야 됩니다. 이거를 대한민국의 이 사회가 용납할 수는 없어요. 용납하게 내버려둬서도 안 돼요. 예. 근데 저는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지금 언론들이 윤석열 그 대선 주자 만들기 지금 올인하면서 윤석열의 힘을 키워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오마이뉴스가 윤석열 뒤에 섰죠. 언론이 어떻게 일률적으로 지금 윤석열이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심폐소생술을 해주거든요. 조중동이 하면 믿지도 않을 텐데 딱 이런 거는 진보 언론이 하게 해줘요. 그 돈 누가 대줬죠? 어떻게 이런 일사불란함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윤석열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예,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지금 언론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네들한테 지금 돈 대주고 있는 이 세력들은 분명히 누구지? S인가? S그룹? 뭐야? 예, 이재용 살려주는 대신에 뭐가 있었나? 너무 이상하죠? 윤석열 같은 게 대통령이 된다? 이건 나라 망신이죠. 윤석열 와이프 그 유지 여사인가? 그 여자 대충 뭐 했던 여자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석박사 하기 보니까. 말씀드렸지만, 예, 인터넷 사업 했던 거죠. 무슨 인터넷 사업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한동훈이 보니까는 소환도 거부했고 핸드폰 포렌식도 거부했어요. 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얘네들의 목적은 윤석열과 이 한동훈이 지금 숨기려고 하는 거는 이동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전 그걸 보면서. 이동재의 핸드폰이나 이거는 그냥 얘네들이 숨기고 싶은 한동훈과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이 비밀의 숲, 이들이 만들어낸 이 비밀의 숲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에요. 이 관문을 아예 열지 못하도록 얘네가 문고리를 완전히 빗골을 닫고 있는 거거든. 한동훈을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찰들이나 이 특수부들이 하는 거 보세요. 마사지의 달인이에요. 대충 수사하는 척 하면서, 압수수색하는 척 하면서, 마지막에 기소 안 하고, 불기소 처분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이동재와 한동훈 사이에 이런 사건이다 그러면 얘네가 100% 마사지가 가능해요. 이 검찰들은. 제 식구 감싸기가 얼마나 저희가 돼요. 특히 그 정준웅이라는 사람은, 그 검사는 그거로 달인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한다. 한동훈의 그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쏜다. 자기의 왼팔과 오른팔을 다 쳐내고 서울중앙지검과 척지고 법무부 장관한테 척지고 이러면서 자기의 그 명예고 모든 것을 다 걸었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정말로 숨기고 싶은 건 따로 있는 건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저께 그 김진애 의원이 추미애 장관을 불러놓고 그 얘기하잖아요. 혹시 비밀의 숲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드라마 봤냐고. 거기 그 비리검찰에 나와서 나중에 법무부 장관까지 덫에 빠뜨리는 건데, 그러면서 두 번째 질의에서 그 얘기해요. 검찰한테 이런저런 자료를 요구하는데 왜 이렇게 자료를 받기가 힘드냐. 근데 막상 자료를 받아보면 그 자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안에 들고 있으면 이게 비밀의 숲을 만드는 무기가 된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이런 장막을 걷어둬서 검찰도 훨씬 투명해지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이 노력해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게 이 김진애 그 의원이 무심코 말한 이 한마디가 저는 이 사건의 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훈과 윤석열이 숨기고 싶은 이 비밀의 숲, 한동훈과 윤석열이 만든 이 비밀의 숲은 마치 박근혜의 7시간과 같아요. 여러분,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박근혜의 7시간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거든요. 계속해서 자충수를 두고 이상한 무리수를 둬요. 그러다가 자기의 거짓말에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다가 결국은 나중에 국민들이 그냥 완전히 다 뒤집어진 거거든요. 이 태블릿 PC 하나로 그냥 확 무너진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을 보면요. 이 한동훈을 막아주기 위해서, 한동훈의 그 어떤 것도 공개되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은 이 검찰 조직이고 자기고 다 하고 온 거거든. 다시 말해서 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키고 싶은 것은 이동재가 아니에요. 이동재는 이 한동훈과 윤석열의 비밀의 숲의 관문일 뿐이에요. 그 문조차도 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 그 문은 그들에게 판도라의 상자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제가 작년에 조국 사태 때 윤석열이 야 나쁜 놈이다. 저 사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그 마투의 뉘앙스에서 이거는 지극히 사적인 것을 시작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사건은 지극히 그 주변의 개인적인 그 사적인 어떤 계기나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을 확률이 되게 높다. 제가 그때 염두에 뒀던 게 와이프였거든요. 와이프의 경력을 봤을 때
딱 그 수사와 일치했었어요. 제가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근데 지금 보세요.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를 붙들어 놓은 그 제목들을 보면요. 그 장모나 와이프의 제목과 되게 흡사해요. 저는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이 거의 이성을 잃고 지금 배수진을 치면서 마치 무슨 법무부 장관을 들이받고 뭐 정권을 들여받는 것처럼 얘네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숨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세상 단지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확률이 저는 되게 높을 거라고 봐요. 마치 박근혜의 7시간을 영원히 미스테리로 묻히고 감옥에 가는 걸 선택한 것과 저는 비슷한 거라고 봐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박근혜 입장에선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 비밀, 차라리 감옥을 가는 게 나은. 저는 그게 검찰과 박근혜의 딜이었기 때문에 박근혜가 순순히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보여주는 건요,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가 막장으로 치닫을 때 보여주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하나하나 온갖 뻘짓을 하고 반박을 하는데 그게 계속해서 무너지고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죠. 만약에 이제 한동훈이나 윤석열에 대해서 뭐라도 하나 터지게 되면 그냥 완전히 와르륵 무너지는 거고, 그 하나의 그 트리거는 대기하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 예. 어저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뉴스타파에 인터뷰를 한 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한 몇 시간 만에 뭐 조회수가 3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 내용이 너무나 슬프고 참담하죠. 그리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말할 때 보면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져 있어요. 살면서 그렇게 참담한 순간은 처음이었다고. 조국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때 29대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때 청와대도 법무부도 몰랐다라는 거지. 그렇게 큰 사건을 지휘하고 자기 상관의 압수수색을 할 거면서, 대대적으로 할 거면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검찰이 마치 그 일본 사무라이들이 민비를 칠 때처럼, 마치 구테타를 일으킬 때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도 그 얘기 하죠. 이거는 검찰 구테타다. 이거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그냥 완벽한 도전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이 있는 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도처에서 만났더니 사모펀드 얘기를 계속하면서 나쁜 놈이라고, 이런 사람 장관하면 안 된다고, 장관하지 말라는 표시를 자기가 시킨 거라고, 그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방송을 보면서 그 당시에 저 사건의 이 검찰의 움직임의 본질을 알매도 불구하고 뭐 떠나는 장관 입장에서 뭔가를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힘들 때 나와서 그때의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려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더 큰 일들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더 큰 비밀들을 폭로할 확률이 되게 높아 보여요. 응원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고 싶은 건 진실이야, 국가가 아니야 라고 하는 뉴스타파 여러분 많이 후원해주세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